쌍방이 다 지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족의 이산의 정신적인 고통도 크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이질화도 상당히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분단의 질곡이라는 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분단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결정된, 그러니까 숙명적인 그러한 자세에 빠질 그러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단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점에서 비용을 지출하게 했고 우리에게 정신적, 물적, 심리적 고통을 안겨다 준 것은 사실이지만 분단 체제를 통해서 우리가 발전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남북 간의 경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가 상호 간의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냉전 시대에 우리를 지원해 주었었던 이유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북한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하나의 자본주의의 쇼윈도우, 그러니까 진열장이 되기를 원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봤을 때 비용을 지출하고도 남는 그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 개발을 해서 한강의 기적을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의 배경에도 분단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뭐 분단이 없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 한민족의 저력을 발휘해가지고 G20에 가는 그러한 이 저력을 발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가정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분단 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서로가 이 긴장을 통해서 이 선진국의 문턱에 오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지금의 국면에서 봤을 때는 분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함이라는 것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 천안함이 예를 들어서 북한의 잠수정이 치고 갔다고 한다면 그것을 또 막기 위해서 또 신무기를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또 들여와야 합니다. 그건 또 어마어마한 액수가 또 들어가고 또 긴장을 조성시키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이 불필요한 소모적인 비용들을 없앨 수 있는 그러한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야 된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21세기의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용이 워낙에 크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분단이 주는 어떤 적절한 스트레스라고 할까요? 네. 이것이 우리를 긴장시키고 발전시킨 그런 면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또 한편으로 다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김 소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실리적 비용 부담이 그래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죠. 네, 뭐 이완범 교수님 말씀처럼 분단이 남북의 경쟁을 가져다 뭐 그것이 선의일 때는 네. 서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가 또 지난 시기 60년에 봤듯이 이러한 경쟁이라는 것이 결국 전쟁을 가져옴으로써 뭐 전체 인구적으로 봐도 뭐 민간인만 해도 한 200 내지 300만이 죽는 그 비극을 아직도 우리 해결하지 못한 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심정 속에 삶 속에 지배를 하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지금도 천안함 사태를 이제 보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외교를 어떤 식으로 쓸 것인가, 평화의 외교가 있는가 하면 사실은 적대하는 외교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남북을 우리의 입장에서는 북을 고립을 시키기 위해서 외교에 엄청난 비용을 투자를 하는 것은 뭐 우리의 국익으로 보건대도 엄청난 이거는 손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군사비의 부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65년은 그야말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분단의 비용들을 우리는 극대화해서 썼다. 그래서 이한범 교수님은 현재의 분단 상태를 상수화했을 때 사실을 이제 분단이 가져다 준 플러스 요인을 얘기한 것이지만 분단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난 65년에 수많은 마이너스 요인들을 가져왔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사회자님도 그런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이번 6월 2일 선거 때 이제 청년들이 가졌던 그런 심정은 여기 뭐 항우여 의원님한테는 죄송한 말입니다만 당시에 학생들,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한나라당 하면 곧 전쟁을 일으키는 당이라는 그런 정말 우려감을 이제 그 당시에 아주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청년들은 그동안 이제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간다라고 하면 이제 군대는 두 가지 상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삽질하는 군대, 또 하나는 축구하는 군대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분단 현실을 청년들이 너무도 아주 신랄하게 직면을 한 겁니다. 영정 사진을 찍었던 그런 심정들. 그래서 이제는 군대를 있다라는 것은 곧 죽음이
내 차례가 될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런 우려감들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이제 이런 어떤 힘들이 사실은 우려감들이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군대를 보낸 부모님 그리고 앞으로 군대를 보내야 될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녀가 많아야 1명, 2명이고 1명인데 내 자식이 언제 이렇게 전쟁에 들어가서 죽어질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만연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제 저는 아니고 다른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간단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너희 전쟁이 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너를 희생하겠느냐? 거의 뭐 100%가 반전이었습니다. 나는 전쟁 깊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저 국가에 대한 어떤 의무감을 회피하는 것인가? 저는 그것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학생들, 청년들의 그런 월드컵에 같이 즐기면서 그것의 하나의 목소리로서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샤팅 코리아를 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애국심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없는 건 아니지만 전쟁은 자기의 미래를 없앤다라는 걸 너무 절박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 어떤 처절한 것이 바로 우리의 분단의 65년 동안 우리에게 주어다 준 커다란 분단 비용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에게 청년들에게 미래를 어떤 미래를 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말 절실히 뼈저리게 고민하고 반성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그런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우리 등에 지금 짊어지고 있는 하나의 짐이란 얘기죠. 정전 상태에서의 우리 젊은 청년들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지 잠시 후 이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황 의원님께서는 지금 김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혹시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지금 이만큼 발전한 것이 결국 60년 동안 그런 대로 평화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 성과인데요. 앞으로 또 한 50년 정도만 더 평화를 유지한다면은 우리 이제 한국이 얼마나 훌륭한 나라가 될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되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통일이 되고 나면은 사실 국방 부담이나 또 전쟁 위협이라는 것은 더 커집니다. 그거는 미국이 끊임없이 전쟁할 수밖에 없는 선진국의 대열로서 의무를 갖고 있듯이 우리가 아마 통일되고 더 선진국이 되면은 세계의 모든 전쟁에 우리가 이익을 담당하고 평화 유지의 의무를 지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국방비의 대상이 이제 남북 관계가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야말로 세계 선진국이 갖고 있는 국방비 부담을 우리가 해야 될 테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일과 이것을 결부시켜서 너무 낙관만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나 우리 국가의 올바른 방향을 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편 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이 지정학적으로 우리 한반도는 지금 이와 같이 남북 분단이 됐으면은 북쪽에서는 해양에 진출할 수가 없고 이 남쪽에서는 또 대륙에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만 보면은 이건 하나의 고립된 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륙으로 진출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유럽까지 한 세계 국가로서의 모든 것을 갖추려면은 우리 남북한이 하나 되어서 그나마라도 통일된 나라를 이루어야만 된다. 이것이 우리 후손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또 크게 봐서는 지금까지는 중국과 미국이나 이제 4대 강국이 한반도를 분단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었죠. 그러나 더 크게 봐서는 이제 통일된 한반도로서 여기 하나의 가교적 역할을 세계가 얻는 것이 더 낫지 이걸 이와 같이 고정된 분단의 하나의 그야말로 인위적인 절단을 통해서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특별히 EU나 아메리카나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하나의 블록으로 형성돼 나가는데 우리 동북아도 이제 하나의 블록을 형성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남북한이 논하져 있다는 것은 이야말로 안 건드려야 되는 신경을 절단해 놓는 것밖에 아무 의미가 없다.